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토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나르시스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와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모술수를 한 가지라도 더 인지하고 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경험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토닥 채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면 무조건 한다는 행위, 바로 착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쌤, 이전에 이제 종종 그 단어를 사용하신 기억이 나요. 저한테 지원아, 나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보면서 사실 저는 많이 좀 웃었어요. 네, 저도 직장에서 또는 친구 관계 안에서 착취당한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꼭 다루고 싶었어요. 착취당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당사자는 본인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가 착취를 할 때 상대가 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을 교묘하게 끌고 가는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할 나르가 상대를 착취할 때 쓰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전에 지원쌤이 저희에게 들려준 지인 얘기를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지인분의 1화에서 이 대표적인 방법이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그럼 지원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돼서 이제 전체 검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대요. 근데 또 증상은 계속돼서 저한테 너무 답답하다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인분이 겪는 증상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 증상이더라고요. 신체 증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 토닥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요소를 살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과하게 일을 했는지 살펴보니 워낙에도 성격이 이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에다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10년 이상 지인과 같이 일을 한 나르시스트 직장 상사가 한 몫을 했더라고요. 제 지인분이 딸들이 7살, 5살인데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전 남편이 이제 도박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빚을 져서 경제적인, 법적인 이유로 마지못해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도박 문제가 이제 지속돼서 아이 양육비, 생활비 전부를 제 지인분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혼이라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제 지인은 더더욱 이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워낙 보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이혼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한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겼대요. 그런데 제 지인의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나르 직장 상사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매우 어렵고 힘든 프로젝트를 지인에게 맡으라고 하면서 이것만 잘 끝나면 연봉이 크게 오르는 자리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맨 윗선에서 그 나르 상사를 총괄로 맡긴 프로젝트인데 실무를 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제 지인이 걸려든 거죠. 그래서 제 지인도 그 나르 상사가 워낙 중요한 직책에 있다 보니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승진시켜주고 연봉 올려주겠다는 얘기를 의심하지 않았대요. 뭐 약속까지 했으니까. 또 본인이 딸들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업무인 줄은 알지만 다급한 마음에 승낙을 했고 결국 실무 책임자가 돼서 거의 주말도 없이 6개월 이상 일을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나르 상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없지만 옆에서 정말 너 능력 있다, 너만한 인재가 없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고 평소 칭찬에 인색한 나르 상사에게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해서 힘들어도 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불사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목, 허리 디스크, 위염 등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은 업무 진행이 어렵겠다 싶어서 프로젝트 지속에 대해서 나르 상사에게 난색을 표했더니 그 나르 상사가 술 한 잔 사주면서 너가 애 둘도 있는 채 이혼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니? 그러니까 가정생활에는 실패는 했더라도 직장에서만큼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럴 거면 이 프로젝트 잘 맞춰서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서야지. 또 너 딸들은 무슨 죄야? 아빠가 없으면 엄마라도 돈을 잘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남들은 둘이 벌어서 애들 좋다는 거 다 시키는데 너 딸들만 뒤처지면 되겠어? 지금까지 고생한 것으로는 승진 자리 주고 싶어도 못 줘. 힘들어도 좀 더 해봐.
하면서 제 지인을 회유를 했대요. 안 그래도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크게 느꼈던 지인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이혼율 꼬리표도 달았는데 직장에서라도 1인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6개월 동안 또 굉장한 무리를 하면서 일을 했대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개인 시간 거의 없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아이들 자주 못 보는 것에 죄책감도 느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승진 자리를 꿈꾸며 겨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대요. 그런데 웬걸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그 나르 직장 상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그 자리가 원래는 자기 권한 안에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자리다 보니 더 윗선에서 개입을 해서 외부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 지인과의 약속을 말 한마디로 번복하고 지인의 1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나르 상사에게 속은 것 같고 배신감 느끼고 그러다가 되게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숨쉬기 답답하고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랑 신체 증상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연쌤 지인분은 1년간 나르 상사에게 착취를 당하는 동안에도 그걸 착취라고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나르 상사의 거짓 약속과 헛된 희망 주기로 승진할 수 있다는,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그래서 딸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로 들떠 있었고, 또 나르 상사의 칭찬과 격려로 인정받는 느낌과 함께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더 화가 나는 부분은 결국 장기간 힘든 일이 계속되니까 더 이상 이런 긍정적인 원동력만으로는 지인분이 일을 지속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상사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니, 즉 착취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나를 상사는 더 이상 당근으로는 회유가 안 되니 지인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 즉 경제적인 문제와 이혼의 상처를 들먹이면서 지인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르가 상대방을 착취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 약점 이용하기입니다. 나르드는 주위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즉 자신의 사회적이든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나 임무를 대신 수행해주거나 자신을 성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거나 자신이 잘났음을 확인시켜주거나 자기 자아를 어떤 방법으로든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닌 상대를 귀신같이 감지해내고 빨대를 꽂아서 단물을 쪽쪽 빨아내며 착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도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착취를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하는 상대가 너무 불공평한 조건에서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보상을 받는 상황이 마치 당사자 본인을 위한 상황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자 헛된 희망 심어주기죠. 지원쌤 지인 직장 나르 상사처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팍팍 주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큰 보상이 있을 것처럼 꾸며내서 이 상황이 당사자를 위한 상황인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너가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 너가 더 발전하기 위해, 너가 더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착취받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상 나는 나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하나도 없이 계속 착취만 당하다 보면 당사자는 진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이 상황의 실태를 인지하고 착취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 당사자를 계속 착취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하는 나르는 최후의 카드, 즉 그 당사자의 가장 취약한 점들을 이용해서 착취 상황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해요. 지원쌤 지인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 이혼이라는 상처를 빌미로 착취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더 한 단계 위인 지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딸 둘에 대한 죄책감이죠. 그걸 이용한 거죠. 너가 힘들어도 너가 정말 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좋은 엄마라면 계속 희생하면서 이 상황을 견뎌야지,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마치 이 착취 상황이 딸들을 위해 하는 희생인 마냥 또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면 딸들을 진짜 위하는 엄마가 아니라는 듯이. 근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나르 본인인데. 그래서 나르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상대로부터 잘 착취해 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즉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띄워주다가
그 효과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그동안 파악해놓은 취약점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상대를 끝까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쥐어짜내면서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아주 잘 알고 그걸 시행하는데 아주 능숙한 부류입니다. 이런 착취는 그리고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애인 사이에서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상대를 유혹하고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의 돈을 보고 사귄다든지 뭐 아름다운 외모만을 탐내서 사귄다든지 또는 그냥 성관계, 섹스만을 위해서 상대를 사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뭐 상대를 케어해주는 마음, 따뜻한 배려, 챙김 이런 것은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은 채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관계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필요에 의해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도 많죠. 저도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후배가 한 명 입학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모르다 보니 저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무척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제 입안에 혀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정이 들고 재속 깊은 비밀 얘기도 하게 될 정도로 친해지게 됐죠. 그때 그 이후부터 자꾸 둘만 만나는 건 심심하다고 제가 제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 같이 만나는 자리에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 약간 저는 그 후배에게 제 주위 한국 친구들 다 소개시켜주고 뭐 친한 오빠들 소개팅도 많이 해주고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에도 얘기를 잘해서 입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항상 관심이 집중이 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어디 놀러 가면 매번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되게 막 라우드하고 유혹적으로 행동하고 제 지인 남자들이랑 제가 막 불편할 정도로 되게 진하게 놀고 막 자주 만취해서 같은 기숙사 사는 제가 자주 데려다 줘야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질투 아닌 질투를 하면서 토라져서 매번 제가 달래주고 그래서 1년 정도 이 상황이 반복돼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당분간 거리를 좀 두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것이 언니 저번에 나한테 얘에 대해서 욕했잖아. 근데 A가 다음 주에 나한테 밥 같이 먹자 그러더라. 그리고 언니 저번에 B 오빠랑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만난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B 오빠랑 언니랑 친한 C 언니랑 사귀는데 C 언니가 언니랑 B 오빠 만난 거 알면 진짜 싫어하겠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멀리하면 네 비밀을 내가 다 폭로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던지. 네, 지원쌤 마음이 많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나르에게 혹독하게 착취를 당한 사람이라면 이 느낌 다 알 거예요. 장기간 나르에게 착취를 당한 후 얼마나 스스로가 멍청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지. 특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사람에게 이런 착취를 당하면 그 상처가 몇 배는 되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자칫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나를 상대에게 내 약점이 들통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한 발 더 나아가 나르가 내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들고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보다 더한 괴로움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염두해야 할 중요한 점이 내가 아직 그 상대방이 잘 파악이 가지 않았을 때는 나의 상처나 약점을 절대로 섣불리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위로받고 케어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상대가 나한테 큰 관심을 주며 다가오면 내 상처들을 드러내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특히 나르들이 관계 초반부터 상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적극적으로 탐색해요. 왜냐? 자신이 나중에 필요한 것을 끝까지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관계 초반부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궁금해하고 내가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공유하도록 과도하게 훅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두 나르인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말 깊이가 있고 견고하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들과 경험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만나자마자 너와 너무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서 너의 모든 상처와 비밀들을 알고 싶어. 이런 모드로 급격하게 돌진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스틱한 요소들은 없는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내가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는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늘 주는 것만 같고 그런데 나를 이 상황에 머무르게 부추기는 상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의 상처나 약점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내가 내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 상황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그게 맞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착취는 그 나를만을 위한 것이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상대에게 잡힌 약점이 엄청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약점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원쌤이랑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저는 제 단점들이 정말 항상 너무 크게 느껴지고 부끄럽고 드러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저의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원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그냥 단점도 아닌데 몸이?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이후에 되짚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제 약점들을 확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하게 스스로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너무 확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약점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에 원치 않은 상황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 약점이나 단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별게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내용 관련해서 개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토닥 채널 안에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끼는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